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최종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자료는 다 받으셨죠? 네, 자료 받으시고. 자, 먼저 간단하게 OT를 좀 하고요. 강의는 8강이고요. 자료는 따로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에서 경제학을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다양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렵다 하면 더럽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쉽다면 괜찮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한 문제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왜냐면 그 정도가 되실 정도로 공부를, 회계사 경제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구성이 지금 OX가 먼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하나를 깊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간략간략하게 찢어서 한 20개 정도의 주제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OX를 풀어보면서 내가 어디를 좀 잘하고 못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회계사 계산 문제가 엄청 딥한 건 또 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넣으면 8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해야 되는 것만 집어넣습니다. 딱 집어넣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게 나오면 맞아야 된다. 그래서 회계사 기출 문제 중에서 그런 걸 넣었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OX에 나오는 게 있다면 또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별로 조금 큰 흐름을 좀 보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가 어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찾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찾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판에 가면 특이하고 힘들어 보이고 괴상망측한 거에 꽂히지 마시고요. 회계사도 요즘 트렌드가 2024, 2023 요 트렌드들이 굉장히 좀 무난하게 내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시험 제도가 좀 줄었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요건 조금 봐야 되겠지만 너무 딥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걸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카페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자, 먼저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이죠. 그래서 먼저 시장 가격 결정과 변동은 이제 수요가 있고 앤드 공급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뭐 틀릴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수요 측 변동 요인, 공급 측 변동 요인, 뭐 이런 걸 이번 시간에 굉장히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소비자 이제 잉여와 관련된 거 있죠? 잉여를 내가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는 경제학 시험에서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볼게요. 자, 1번.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뭐예요? 수요량 곡선 내 점이동이죠.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2번.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수요 측 요인이 뭐였어요? 소득, 인구, 기호,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미래 가격, 예상,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대체재가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를 못 사니까 이걸 사겠다라는 거였습니다. 3번.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하면 가격은 알 수 없지만 거래량은 증가한다 였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 요거였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가격이 있고 거래량이 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뭐 한다 그랬어? 다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다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는 경우,
정확한 양이 없으면 뭐가 따라가고 거래량이 따라가고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방향이 다르면 어디다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 방향과 같이 가고 가격이 알 수 없다 라는 거였죠. 이게 기본이고, 요게 응용 버전이 뭐예요? IS, LM, R, Y로 응용이 가능한 거죠. IS, LM.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또 총수요, 총공급, 가격과 거래량,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걸로 해두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뭐 때문에 움직이느냐,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최고 가격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아야 실효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가격제는 뭐예요? 가격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P0Q가 있으면 이게 D가 있죠? 그럼 이걸 이제 끌어내려야 되니까 최고 가격은 이렇게 설정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있으면 시장 가격보다 가격이 뭐였나? 낮아야 된다 라는 거니까 틀렸고요. 최저 가격제는 이걸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 가격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아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5번 콘플레이크와 우유는 보완제로 콘플레이크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 콘플레이크 시장의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우유 시장의 생산자 잉여도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잉여가 뭐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위쪽이 뭐예요? 소비자 잉여, 밑에가 뭐였다? 생산자 잉여였다 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콘플레이크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 이죠. 그러면 공급이 뭐 할 거다? 증가할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뭐 했다? 증가하였다. 그 다음에 보완제니까 보완제 가격이 뭐하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뭐예요? 증가하게 되겠다 라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생산자 잉여도 증가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콘플레이크와 떡은 대체제로 콘플레이크의 원료인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소비자 잉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감소했겠죠. 근데 떡은 뭐예요? 대체제지. 그러니까 콘플레이크의 가격이 올라가면 떡으로 뭐예요? 갈아타니까 수요가 뭐 할 거다? 증가할 거다. 그래서 얘는 수요가 증가하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모두 증가하게 되니까,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고요. 소비자 잉여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였죠. 그러면 안 사겠죠? 안 사겠죠? 왜냐면 소비자 잉여는 최대 지불 용의에서 시장 가격을 뺀 거니까 지불한 금액이 지불할 용의를 초과하면 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최대 지불 용의에서 마이너스 시장 가격이 되겠죠? 의합. 소비자 잉여를 구하는 문제는 어느 시험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한테 경제를 배우신 분들은 복잡한 계산을 우리 회계사도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 미분 정도 하는 거고, 적분은 이 면적으로 그냥 퉁치고 끝내는 거죠. 그냥 더 면적으로 퉁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에서 빼기 뭐예요? 최소 비용이다.
요거였죠? 자, 그런데 요렇게 물어보면 이제 급이 낮은 거고, 요게 이제 똑같은 말이 뭐예요? 최대 쥐불용이가 뭐였어? 얘가 MB죠? 그죠? MB의 합에서 뭘 뺀 거예요? 시장 가격 지가 낸 돈이죠? 똑같은 말 순편익이다. 자, 생산자잉여는 시장 가격과 최소 비용이니까, 시장 가격이니까 뭐예요? 합치면 총 수입이 되겠고요. 최소 비용인데 단기라면 뭐만 포함이다? 가변 비용만 포함이에요. 그래서 단기에는 TR-TVC고 장기에는 TR- 뭐예요? TC니까 뭐랑 똑같다? 얘는 이윤과 같다 라는 거죠. 이윤과 같다.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편익이나 생산자잉여를 구하라고 하면, 소비자잉여 구하라고 하면 순편익 구하시면 되고, 생산자잉여는 그냥 이윤 구하시면 돼요. 예, 나중에 이런 걸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서 그리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문제에서 고정비용이 있느냐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편익의 총합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편익의 총합 틀렸죠? 뭐예요? 순편익입니다. 편익은 비용을 안는 거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란 정부가 설정한 최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낮은 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가격 하한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야 된다.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고요. 2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옛날 문제는 안 넣었어요. 왜냐면 그 회계사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19, 20, 21, 22 얘네들이 좀 되게 어렵죠. 근데 최근 23, 24는 막 그렇게 막 난해한 그런 건 없었어요. 올해가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좀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회계사 경제학이 조금 정해질 것 같은데, 문제수를 줄인 건 결국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 물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특강이 암기 과목 특강 아닙니까? 그래서 암기 과목, 우리 암기 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기 과목 우리 제목을 이렇게 주어줬으면 제가 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생산 여건 악화로 올해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전년의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전년 대비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이죠. 자, 동그라미가 모든 가격대에서 전년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급량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개별을 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P의 합, Q의 합, Q의 합. 그죠? 그래서 수직합, 수평합이다. 그래서 개별 수요를 시장으로 바꾸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시험의 요소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을 했다. 자, 그래서 1번. 그래서 이제 복습하실 때요, 23년도, 24년도 거 중심으로 보세요. 예. 왜냐면 너무 오래된 거 보지 마시고요. 자, 먼저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처음에 공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생산자잉여는 어디가 되겠다? 여기가 이제 최초의 생산자잉여가 되겠죠? 그럼 갖다가 놓고 풀면 120-P는 P니까 P는 뭐예요? 60. Q도 얼마야? 60이 되겠죠? 그럼 얘가 60이고 얘가 60이니까 최초의 생산자잉여는 얼마가 됩니까? 최초의 생산자잉여는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60이 되니까 1800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모든 가격대에서 전년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야? 공급량이죠. 그러면 전년의 절반이니까 얘가 뭐야 돼요? QS가 2분의 1 P죠. 그러니까 이 P에 꽂히는 게 아니라 P는 그냥 뭐예요? 상수죠, 상수. 이게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 Q가 2분의 1 P니까 120 P는 2분의 1 P가 되겠죠? 그럼 2분의 3 P는 120이 되겠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P는 얼마예요? 3, 4, 10이니까 80인가요? 즉 기울기만 어떻게 된다? 자, 이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는 P에 관하여 풀고 Q 앞에 붙은 게 기울기니까 기울기로 쓰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P는 EQS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균형이 얼마예요? 새로운 균형이 여기가 지금 80이 나왔죠? 8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얼마예요? 이렇게 4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생산자잉여는 요런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80 곱하기 40이 되니까 1600이죠? 8, 4, 30, 3200이니까. 그러면 얼마큼 변했다? 200이 감소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요 정도 문제랑 거기다가 체크 뭐예요? 개별을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기출 문제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물론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으니까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것만큼 꼭 보고 가라. 요게 요 강의의 컨셉입니다. 컨셉.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재화의 종류를 구분하는 건 공통값이죠. 재화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종류, 그 다음에 공식, 이거는 다 공통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식이 뭐였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한 재화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얘는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게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뭘 구해야 돼? 점탄력성, 그 다음에 선형수요 곡선의 탄력성. 그래서 다른 시험들에서는 얘가 참 많이 나와요. 얘가 참 많이 나오죠. 뭘로? 이제 개별 수요 곡선을 2개 주고 시장 균형을 구한 다음에 시장 균형에서의 탄력성을 구하는 걸 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형수요 곡선은 우리가 맨날 나오는 게 뭐였어? 점마다 탄력성은 뭐하다? 다르다. 그거에서 요건 이따 이제 문제 있으니까 한번 그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 특별한 걸 내진 않죠. 얘도 이제 뭐가 나와요? 점탄력성하고 선형수요곡선의 탄력성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였어? P축을 통과하면 탄력적, 원점을 통과하면 단위 탄력적, Q축을 통과하면 비탄력적이다 라는 거 이따 한번 또 그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뭐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있죠. 결정 요인이 있죠. 그래서 얘를 또 이제 뭐 해야 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랑 관련해서 조세의 귀착과 관련해서 어느 게 탄력적이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였어요? 뭐 생산기간,
생산기간이래. 얘는 뭐였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 대체재의 수, 측정기간 이런 거였고, 얘는 생산기간, 저장비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누어지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야? 판매 수입이 되겠죠? 판매 수입. 탄력적일 땐 가격을 뭐해라? 내려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라. 단위 탄력적일 때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율이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다 라는 것까지 보셔야 되고요. 이 판매 수입은 나중에 뭐랑 연결이 돼요? 독점 기업의 MR을 구하는 법, 그리고 독점 기업의 가격 차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굉장히 잘 해두셔야 되고요. 얘는 뭐 언제든지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이 소스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든 우리가 조세에서 나오든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볼게요. 자, 1번. 자, 탄력성이죠. 탄력성은 결과의 변화 분, 원인의 변화 분이다. 그런데 여기는 변화율이 돼야죠. 율. 그래서 변화분은 나중 수치에서 처음 수치를 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인 수요곡선의 탄력성은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선형수요곡선의 기본적인 거 뭐였어요? 만약에 이 탄력성이 여기 있다 그러면 분, 모, 분, 자 이렇게 구하는 거랬죠. 증명은 필요 없어요. 시험장 가서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분, 모, 분, 자니까 뭘 중심으로? 중점을 기준으로 얘랑 얘랑 같다면 분, 모, 분, 자니까 얘는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뭐야? 분, 모, 분, 자니까 얘가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분모가 빵이니까. 그럼 얘는 분, 모, 분, 자니까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 모, 분, 자니까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얘는 분, 모, 분, 자니까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다? 0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문제가 뭐예요? 선형 수요곡선의 탄력성은 점마다 다르다. 이게 기본적인 값이었어요. 그 기본적인 문장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3번 소비자의 전체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전체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건 뭐야? 사치품이 되겠죠? 그죠? 그럼 사치품은 가격에 뭐 할 거야? 민감하니까 탄력적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탄력적이면 가격을 내리고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얘는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을 뭐 해야?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라는 건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대부분 재화의 경우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탄력적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단기 장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야? 측정 기간이에요. 측정 기간. 그래서 측정 기간이 뭐 할수록 길수록 가격 변화에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걸 많이 헷갈리시지. P0Q가 있고 자 S1, S2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단기예요? S1이 단기예요. 그래서 이거 거시랑 달라요. 거시는 서 있는 게 뭐였어? 자연 산출량 수준에 서 있는 게 뭐예요? 장기고요. 그러니까 거시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LAS에 YN이고 얘가 SA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였어? 가격이 경직적이나 혹은
정보가 불완전할 때 우상향하는 거, 이건 거시가. 미시에서는 단기에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라는 거에서 단기고요. 장기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미시에서는 얘가 단기, 얘가 뭐다? 장기다 라는 거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뭐 자주 묻진 않고요. 요게 더 중요합니다. 예. 특히 아시겠지만 거시는 합격시켜 주려고 주는 문제들을 꽤 많이 내기 때문에 거시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6번, 재화의 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다 라고 했어요. 대체재가 적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담배죠. 담배의 수요는 뭐예요? 비탄력적이에요. 왜? 대체재가 없으니까 가격에 뭐하다? 둔감하다.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열등제의 경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음액값을 갖는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면 뭐예요? 정상제, 마이너스면 뭐예요? 열등제. 얘가 또 이제 뭐예요? 1보다 크면 사치제, 0과 1 사이면 뭐였어요? 필수제였다. 두 재화가 보완제인 경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음액값을 갖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뭐였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맞고 맞죠? 상품의 저장에 드는 비용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였어요?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의 변화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장의 비용이 크면 저장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고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일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증명은 됐고요. 자, 얘가 이제 이렇게 공곡선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요 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가 뭐야? 분, 모, 해당 점과 원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 뭐야? 여기가 분, 자가 되겠죠? 그래서 P축을 통과하면 뭐다?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원점을 통과하면 분, 모까지는 똑같고요. 분, 자도 뭐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면 뭐예요? 여기니까 지금 뭐야? 분, 모, 분, 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1보다 뭐예요? 작다. 분, 모, 분, 자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P축을 통과하면 탄력적, 원점을 통과하면 단위 탄력적, Q축을 통과하면 뭐예요?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객관식 문제는 뭐였냐면 요렇게 S4가 나왔다. 그러면 기울기와 관계없이 탄력성은 뭐예요? 1.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선형은 뭐예요? 점마다 다르다. 얘는 원점을 통과하면 기울기와 관계없이 1이다. 이거 외에는 다 뭐예요?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이에요. 그죠? 요거 이제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내는 게 숫자가 커지면이 있죠? 그럼 뭐예요? 숫자가 커지면 1에 가까워짐. 그쵸? 그럼 얘는 탄력성이 1에 가까워지면 뭐예요? 작아지는 거고, 얘는 1에 가까워지면 커진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엄청 대단한 걸 내진 않고요. 증명보다는 이제 결론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요런 시험이 다시 이런 게 이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단순하지만 YJ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ZJ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6.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 0.5. 다음 중 x제 수요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입니다. 자, 그럼 먼저 y제 가격이 인상되면 지금 얘는 뭐예요? y제 가격이 1% 변했을 때, 그죠? x제가 마이너스 0.5%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상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z제 가격 변하니까 z제 가격 1% 변하면 얘는 0.6%가 뭐한다? 같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z제 가격이 인상했을 때는 같이 올라야 되니까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 0.6%. 얘는 인하니까 마이너스 0.6%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득이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감소죠. 그러니까 증가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0.5. 얘는 마이너스 0.5%고 감소니까 이제 뭘 넣어야 돼? 플러스 0.5%, 플러스 0.5%, 플러스 0.5%가 된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뭐예요? 여기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계산기 꺼내셔야 돼요. 네, 계산기 빨리빨리 하시고 여러분들 특히 2024년도 트렌드가 저는 이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복잡한 수식을 쓰는 거는 사실 지금 다른 시험들도 뭐 대단히 경제학을 어렵게 내는 트렌드는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어렵게 내나 쉽게 내나 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경제학은 어차피 누구한테 배웠고 어떻게 자기가 이걸 생각해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걸 잘 맞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진짜 어제 난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 일만 했어. 이거 잘 보시고 여기 있는 거는 진짜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효용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이죠. 드디어 이제 슬슬 포기하고 싶은 타이밍이 왔죠. 근데 이제 과거의 트렌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40개라는 건요. 그냥 이것도 내보고 저것도 내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8개가 줄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전에 더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왔던 문제는 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그리고 다른 시험들에서 잘 안 내는 것도 잘 안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소스가 줄었습니다. 8개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왜냐면 무차별 곡선 이론 쪽이 우리 그 회계사의 경제학에 학생들에게 이제 절망을 안겼던 계산 파트거든요. 막 이상하게 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잘 모르겠다. 자, 먼저 한계 효용 이론은 뭐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뭐 이걸 뭐 우리가 다 왜냐면 문제가 할당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를 어디다 할당한다? 무차별 곡선에 할당하기 때문에 한계 효용 이론은 딱히 나올 게 없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무차별 곡선에 이제 뭐예요? 성질에 대해서 하나 나올 수가 있죠. 무차별 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하향한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교차하지 않는다, 한계 대체율은 뭐한다, 체감한다, 뭐 이런 것들을 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특수한 형태 있죠. 특수한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꺾이는 거 있잖아요. 꺾이는 거. 그래서 우리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 컵더글러가 있는데 중간에 꺾이는 형태가 있어요. 그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으로 간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소비자 균형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균형은 뭐가 기본이야?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이었죠. 그래서 MRS XY는 우리가 PY분의 PX고 M은 PX, X 플러스 PY, Y다
라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여기서는 이걸로 내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우리한테는 뭘 냅니까? 요거의 변화편으로 완전 대체제. 완전 대체제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예산선을 그리고 무차별 곡선을 덧대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그 다음에 완전 보완제. 자, 완전 보완제는 뭐였어요? 예산선과 추세선의 교점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컵 더글러스 효용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인 시험 문제죠. 컵 더글라스. 그래서 컵 더글라스는 원칙적으로 뭐야? 얘로 구하는 것이나 컵 더글라스는 뭐였어요? 우리가 x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px 분의 m이고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베타고 py 분의 뭐야? m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가는 어느 시험이든지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요렇게 하는 걸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응용하면 뭐까지 응용이 가능해요?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 컵 더글라스 효용함수는 어떻게 그렸어요? U는 X의 알파, Y의 베타 이렇게 했죠. 얘는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Q는 L의 알파, K의 베타, 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1이다. 그래서 X 대신에 얘를 이제 뭘로 바꾸면 LK로 바꾸면 똑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베타. 그런데 소득의 역할하는 게 뭐였어요? 소득의 역할하는 게 TC. 노동가격이 뭐예요? 임금. 자본가격이 뭐예요? 이자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그냥 잘 나온다. 이게 나오든 이게 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만 두 개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까지 가능해야 돼? 뭐까지 가능해야 돼요? 해석도 가능해야 돼요. 해석.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번 소득이 증가하면 얘도 뭐한다? 증가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상제라 부른다. 두 번째,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수요법칙이 통한다. 수요법칙이 왜냐면 가격이 증가했을 때 얘는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뭐예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 없어? 기펜제가 될 수 없다 라는 거고, 지금 M 위의 지수 1, PX의 지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뭐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전부 다 아셔야 돼요. 엄청 중요하고, 자기가 컵 더글라스 효용함수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됐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뭐예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돼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석에 있는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다 그러면 이거 해보고 이게 내가 돼 그럼 그 다음 걸 하셔도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뭐 별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시험장 가서 4번 이렇게 찍는 거지. 그럼 안 됩니다. 예,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 문제 개수를 줄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기대돼요. 그래서 딱 제가 원하는 수준은 8급 국회직 정도로만 나와도 뭐 충분히 우열을 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르죠. 네. 까봐야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소비자 균형에 대해서 요 세 가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균형까지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응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응용.
그래서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ICC, PCC, 그 다음에 가격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ICC, PCC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그려드리고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소득 소비 곡선. PCC는 가격 소비 곡선. 가격 효과는 뭐예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나누어지고요. 보상 수요와 통상 수요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얘가 잘 나오는 친구죠. 이따가 한번 또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가격 효과에 대해서 기편제는 뭐예요? 툭 찔러 뭐라고요?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커서 수요 법칙의 예외다. 이게 탁탁 나와야 돼요. 이거 이제 시험장 가서 그리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네, 그런 거 아니고 어차피 그려서 푸는 어지간하면 안 그려야 됩니다. 그리는 순간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형태, 얘는 형태 정도만 알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응용이 들어가죠? 응용이 들어간다. 그게 뭐예요? 사회 보장 제도가 있죠? 사회 보장 제도가 뭡니까? 소득 보조, 가격 보조, 현물 보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심플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32문제가 되면 안 나오는 주제예요, 이건. 32개가 되면 잘 안 나오는 주제라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 왜? 여기에선 이걸 내기보다는 거대한 두 친구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여가 소득 모형,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기간 모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가 소득 모형에서 우리가 말 문제와 계산 문제가 있죠. 말 문제는 우리가 기본이 뭐였어? 여가가 정상제이면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면 후반 굴절한다. 이따 다시 한번 그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은 뭐였어?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 여기서 이걸 쓰는 거야, 이거. 그래서 MRS LM은 W, 그 다음에 M은 24 마이너스 L의 뭐예요? W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2개 공식. 그 다음에 얘도 뭐였어? 말 문제와 계산 문제가 있겠죠. 자, 말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가 저축자의 경우 현재 소비는 알 수 없고 미래 소비는 이자율에 비례한다. 차입자의 경우 현재 소비는 알 수 없고 현재 소비는 이자율에 반비례하고 미래 소비는 알 수 없다. 이것도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문제수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계산 문제보다는 말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공부를 이상하게 하면 오히려 말 문제를 맞게 준 건데 말 문제를 더 어려워하세요. 계산은 하다 보면 이제 때려 박으면 끝나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거 계산 문제 뭐야? MRS C1, C2는 1 플러스 R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C1 플러스 1 플러스 R에 C2는 Y1 플러스 1 플러스 R에 Y2가 된다. 요거죠. 그래서 요 2개 계산 문제고요.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만 얘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말 문제는 어디나 잘 나온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격 효과를 가지고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소비자 균형을 가지고 엥겔 곡선이나 수요 곡선을 뭐한다? 도출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뭘로만 하면 돼? 그 그래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만 따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훅훅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뭐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었을 거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나하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